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대 초반의 새로운 신랑입니다. 어릴 적에는 항상 흙기로 가득 찼던 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일반적으로 지내오던 것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회사원인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사이 전업주부로서 전념하시며 저를 키우셨던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에 다닐 때 찍은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손을 잡고 중앙에 있는 젖과 활기차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바쁜 업무에 종사하시지만 주말에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려는 분이셨습니다. 아빠, 우리 공 놀러 가요? 공 던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여보, 나 민국이랑요. 앞에 공원 다녀올게요. 어머, 같이 나가요. 간단하게 과일이랑 간식 챙길게요. 그래. 그러면 돗자리도 챙겨가지요. 뭐, 피크닉 기분 좀 내볼까요? 민구가 아빠가 준 케첩을 가져올래요. 방에서 가져왔어요. 여보, 준비됐어요. 얼른 나가요. 화창한 공원의 잔디밭에서 아버지와 공을 던지며 잡고 있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돗자리에 앉으면 어머니가 과일 주스와 과자를 챙겨주셨습니다. 커다란 나무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죠. 지나가던 분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주신 분도 화목한 가족이라며 인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낡은 사진을 다시 보면서 한 기분이 느껴져요.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제 모습.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한 순간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에 불행의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민구가가 호흡을 돕게 하겠어요. 잠깐만, 민구가, 엄마 좀 누워있게 해줄게요. 엄마의 창백한 얼굴과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무서웠어요. 엄마를 깨우면서 덜컥 놀라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게 참다가 마침내 아빠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가 아파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전화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있어요. 아빠가 어깨 넘어서 말씀하셨어요. 일찍 일이 끝날 수 없어요. 엄마가 일어나면 전화해달라고 해주세요. 울지 말고 이해했죠.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 곁에 누워서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다 잠이 들기 전에 손으로 엄마의 코를 살피는 듯이 살짝 만졌어요. 코에 손길을 느끼면서 엄마가 편히 자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어두워진 저녁이 되어 엄마가 깨어났어요. 아, 얼마야, 민구야. 엄마가 일어났어. 민국이 배고파 보인다. 금방 저녁 차려줄게. 엄마, 이제 안 아파. 응, 자고 나니까 괜찮네. 엄마 깨우지 마라. 자야지. 엄마 너무 잘 자서 많이 자라고 해. 아빠는 늦게 집에 왔어요. 엄마랑 안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문 앞에서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원 가야 해? 저번에도 어지러웠는데. 몸살인가 봐. 요즘 피곤해 그래? 병원을 가봐야 할까 말야. 괜찮겠지? 늦으면 병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내가 병원 같이 가도록 할게. 휴가 다녀올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민국이 잠깐 맡겨야겠네. 방학이라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안심시켰고 엄마가 병원 다녀온 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식탁엔 엄마의 약지가 늘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엄마가 입원을 하러 가자 시골에 사는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왔어요. 민국이 할머니 왔다. 할머니를 보고 싶었던 민국이에요. 할머니 민국이 보러 온 거예요. 민국이도 보러 오고 엄마도 보러 왔지. 민구가 엄마가 아파서 병에 있어야 해. 그러니까 당분간은 할미가 민국이랑 같이 있을 거야. 얼마나요?
우리 집에 계속 있어요. 엄마 나을 때까지 있어야지. 할미가 민국이 학교도 데려다 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럴 거야? 오셨어요. 장모님 김서방 고생이 많네. 검사 결과 듣고 많이 놀랐지?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치료를 잘 버텨줄지 잘 견뎌내야죠. 장모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민국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병원에 있으면 답답하고 마음도 심란할 텐데 장모님 계시다고 하면 제가 퇴근하고 면회 다녀오고 그럴게요. 그래, 민국이 걱정은 말고 자네 얼굴도 자주 보고 자네가 곁에 있어 주면 지선이도 힘이 나지 않겠나네. 그래야죠. 그때부터 할머니와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퇴근하고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간다며 밤늦게 집에 왔어요. 할머니가 학교도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시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주말이면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는 엄마를 보러 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사이 1년이 지났고 저는 4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집에 늦게 오는 날이 많았어요. 할머니 아빠는 오늘도 엄마. 그래서 나는 방학 때 아빠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그 병원 침대는 정말 불편해 보였어요. 아이고, 엄마의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긴 것 같아서 어려웠어요. 엄마가 내가 병원에서 주무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미국이 잘랑구세요 하고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고 간호도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빠에게 아빠,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빠의 입원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다시 함께가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아빠가 병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바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러 자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면회 시간도 짧아졌고 엄마가 자는 시간이 많아져서 사실 잠들어 있는 엄마 얼굴을 보기만 하고 돌아온 적도 많았습니다. 지선아가 함께 왔죠. 전날에도 왔는데 그때 치료받으시고 자고 있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왔죠. 민구가 엄마, 엄마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민국이를 많이 그리워하셨었어요. 민구가 미안해. 민국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미안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길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손을 잡고 매일매일 그래요. 할머니 이제 우리 민국이가 엄마가 건강해져서 집에 올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분명히 엄마가 건강해질 거야. 지선아, 오늘은 좀 어때? 몸이 가벼워졌어도 좋은 것 같아. 그래,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김서방은 참 대견하고 감사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야. 여기서 많이 자다 가는 날이 많아서 보좌 침대가 편하지 않을 텐데 하루에 한 번 면회를 못하니까 보좌 하나가 작아도 되나 괜찮은가? 나랑 교대도 가능할 텐데 민국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오래된 것 같아서요. 국내 아버지는 병원에서 잠을 자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자 마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엄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는 앞에 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요. 그리고 올해 병원에 있던 엄마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계약서를 하기도 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아버지와 외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밑이 검고 너무 말랐고 야위한 모습에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엄마는 힘들게 손을 뻗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민구야, 민구야, 미안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아, 지선아. 엄마 여기 있어. 지선아, 우리 민국이 잘 부탁해요. 우리 민국이. 계속 하던 말을 마치지 못하고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손은 아직 따뜻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손을 잡아보았지만 바람이 안 느껴졌어요. 엄마를 붙잡고 울고 있더니 아버지가 저를 떼어내며 끌고 가셨어요. 민구가, 엄마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정말로 바쁠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거의 잠도 자지 못한 할머니는 눈물 없이 엄마의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약속했어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어요. 어디에 계시더라도 엄마를 찾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이제 엄마가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시나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생각에 마음이 미루었어요. 그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집을 팔았다니? 응, 집 나간다. 재명아 집 나갔다고. 장모님과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로? 이럴 때 집을 줄여서 살아야 하는 관계야? 장모님 결정했으니까 빨리 말할게. 민국이랑 장모님께 집 찾아줄 테니까. 하지만 방이 2개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민국이를 맡겨놓고 어디로 갈 거라니? 그게 보아서 지선이 떠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말해드리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왔어요. 병원 문 앞에서 달려다니며 간호하는 모습을 보셨죠.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해 드릴게요. 집을 빌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세로 잘 괜찮을 거예요. 월세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너무 무정한 사람이라니. 너가 그래도 사람이냐? 너도 아빠인데 내가 이렇게 싫을 거야? 처음부터 민국의 엄마가 아프지 않았으면 아빠를 떠나지 않았을 거야?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선이가 떠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이었니?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했니?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지 말아야 해. 그냥 나가면 안 돼. 지선이의 보험금이랑 민국이가 몫으로 남긴 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볼까? 장모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을 거야? 난 남편이었어. 저가 끌어올려 돈을 챙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이대로는 안 돼. 소송을 해도 되겠지만 변할 게 없을 거야?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보인 건 아빠가 짐을 싸고 나가는 모습과 애원하는 할머니였어. 할머니가 소리 지르며 쓰러진 뒤 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와서 여성을 만났다. 아버지는 어떤 아주머니와 함께 이사를 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재산을 가져갔다. 할머니와 함께 살던 2세대 주택에서 떠나게 되었고 할머니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김밥을 만들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후 둘만 남은 할머니는 민국과 함께 더 힘들게 살아야 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선이에게 한 말은 우리 민국이 잘 부탁한다 였다. 그 이유는 지선이가 얼마나 아픔과 스트레스를 겪고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질병이 악화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울지 말라며 민국이는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다고 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민국이와 할머니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 30분에 50줄의 김밥을 말려서 사람들에게 팔았다. 김밥 한 줄에는 2,000원이 들었고 달걀, 당근, 햄, 어묵, 단무지 등이 들어가 맛있었다. 할머니는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저녁에는 꼭 김밥을 먹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역으로 나가 김밥을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김밥을 팔어 나가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잠시 쉬었다가 저를 학교로 데리러 오셨어요. 학교 시장에 가서 김밥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단순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꾸준히 해왔어요.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다 채우셨죠.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 중학생이 되었구나. 공부가 어려워지겠지? 무슨 걸 배우고 싶지? 수학이 어려워? 영어가 어려워? 할머니는 수학이 중요하고 학원에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자고 했지만
나는 기초를 잘 다져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할머니는 내가 학원에 다니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 설거지 일을 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나를 생각해서 힘들게 살아왔고 그 덕분에 나는 중학교 시절 다른 사람들이 겪는 사춘기를 견딜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끔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할머니가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미 교과 상위권이었고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가야겠다고 결심했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책상 위에 적어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요. 너는 자야 해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고집부리며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독종이라고 놀렸고 선생님들은 많은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내신 3등을 유지하며 서울대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 나는 눈물이 쏟아졌는데 이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가자 할머니를 안아주었고 고개를 숙인 할머니는 서울대 합격하다니 자랑스러운 새끼구나 라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어가며 의대 합격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화체험까지 했어요. 그때 그 순간의 행복함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했어요. 의대에 가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할머니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여행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도 있었죠. 나는 나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과 함께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신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자. 제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먹고 정말 여유 있게 걸으며 주변을 둘러본 것 처음인 것 같아요. 여행지라 그런지 다들 행복해 보이더군요. 민구가 할머니는 참 행복하시다. 죽을 날이 다가와서 눈을 감기 전에 여행이 떠오르는 것 같다.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럼 오래 살아서 우리 민국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민국이 닮은 아기를 낳는 것도 보고 가야지.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너는 그 인간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 행여 그 인간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하지 않아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해. 너는 내 딸의 아이고 또 이 할머니의 손주다. 이해했지?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할머니에게 내게 맡기고 그 사람은 떠나버렸을 때 나를 키우기로 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서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매일 새벽 일어나 김밥을 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 김밥을 팔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어린 너를 내가 데려와 이렇게 키운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머니는 똑같이 할 거예요. 고맙다, 할머니. 여행을 가서 그런지 그런 말이 불쑥 나왔어요. 오래 마음에 담아둔 말이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보니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나만 떠나가지 않았어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다시 없었으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그 말에 내 세상은 할머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죠. 이제 다 자른 만큼 내가 할머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시 합격하자마자 동네 작은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학생들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만큼은 벌었습니다. 1학년을 마친 뒤 군대를 가야 했죠. 민구가 건강하게 다녀와야 한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 어떻게든 밥 잘 챙겨 드시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휴가 나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와, 할머니가 편지 자주 쓸 테니까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별로 걱정이 없었고 군대 생활이 무척 잘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신병 때는 되게 바쁘지만 상병이 됐을 때는 한결 편해졌어요. 운동을 하고 휴식 시간에 책을 읽고 있었고 서울대 출신이라 괴롭히고 손님들이 시비를 걸지만 그것도 모두 한때였습니다. 군대 동기 중 한 명이 연대 학생이었는데 서울 가면 과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고 했어요. 과외는 해본 적이 없고 동네 학원에서만 잠깐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1학년을 다니면서도 그냥 수업 없는 날 학원에서 애들을 몇 시간 동안 봐준 정도였죠. 바보 같은 학원에서 뭐 그런 시급이란 거, 서울대 수시 합격하고 전교 1위하고 하는데 고가에 땡겨야지. 당장 나랑 너랑 같은 학생끼리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봤지만 너와 내가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1등, 서울대 수석이다. 최근 중학생부터 과외를 하는 것을 알아. 좋은 집에서 너무 과한 과외를 한다면 학비를 벌게 되면 남을 수 있어. 학비는 뭔지 모르겠다. 진짜야? 선배도 과외로 많이 벌어. 그런 것을 몰랐어. 어릴 때 과를 안 했었어. 그러면 학원은 중학교 때까지만 다닌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했어. 와, 자식이 그냥 똑똑한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노력을 해야 해. 휴, 내가 진짜 좋은 정보를 공유했어. 나가서 다른 일마다 말고 과외에 대해 알아보자. 입주 과외 같은 것도 있는데 한 달에 몇백이나 벌 수 있어. 고등학생이 입주 과외를 하면서 월 1,000도 버는 사람을 봤어. 입주 과외가 뭔지 알아? 아, 그것도 처음 들었어. 집에 살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매일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대. 진짜 대단해. 아예 개인 전담이 있어? 너가 학교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녁 시간에 그 집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야? 아, 좀 이상해 보여? 그렇지. 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나 엄청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데 좀 부담스러워. 할머님이 계셔서 할머니랑 같이 있어야 해. 아, 그렇구나. 어쨌든 나가서 할 일은 뭔가? 과외 많이 잘하면 한톡 벌 것 같아. 고맙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방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저녁 시간을 무사히 보냈다. 잘 떨어지는 단풍도 조심하라는 마지막 병장 시절에도 무탈하게 별다른 일 없이 전역을 했어요. 부대 안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저녁 어느 날 군대에서 모았던 돈으로 할머니 소고기를 사드렸어요. 할머니, 아이가 이제 곧 일을 시작할 테니 낮에 식당 설거지는 그만해도 돼요? 복학하면 대학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꾸 돈을 번다고 그러냐? 당신 없이도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생각이야? 뭐, 자꾸 돈 걱정을 하고 그러냐? 괜찮아요. 바로 과외를 알아봤어요. 고급 주택가 쪽에 전단지도 붙였고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곳에 이력서도 올렸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서울대 수시 합격 때문인지 연락이 많이 왔어요. 과외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격 정도는 모르겠었어요. 돈을 주는 만큼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성적만 올려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있는 대로 활용해서 3명 정도 수업을 진행했는데 한 학기가 지나니 아이들의 성적이 올랐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고 고맙게도 아이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성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섭더라고요. 실제로 성적이 오르자 몇 곳에서 소개를 받았다며 더 많은 연락이 왔어요. 이유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벌도 잘 안 잡혀지고 기계도 녹슬어 망가지는데 할머니는 먼저 자신의 날 고생이 쌓인 것 같아요. 약간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소견은 다르게 나왔어요. 할머니는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요. 간도 좋지 않고 위도 좋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했지만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대학 시간 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그게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성북동이라는 곳에서요. 처음에는 매우 높은 금액을 말했지만 입주가 없다면 면접을 받고 인사를 나눠보라고 했죠. 대문을 노크해봤어요. 그러자 넓은 대저택 문이 열렸어요. 처음 봤던 집이었어요. 정원은 아름다운 조각상과 정원이어서 그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집으로 들어가 보니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어요. 가정부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고 안내에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김민국 선생님, 반가워요. 이름이 정종입니다. 인사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벽에 크게 걸린 사진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앉을 뻔했습니다. 그 사진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한 남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는데 초등학교 때 나를 할머니에게라도 갖다 맡기고 어떤 여자와 사라진 그 남자, 아빠가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어요. 사진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주스를 권하던 사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우리 가족 사진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엄마와 나를 버린 분노에 찬 얼굴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여자, 김상철 씨 아시잖아요. 그쪽이에요.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아들까지 버리게 한 여자가 김민국 선생님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지만 아니, 김상철 씨를 알아요.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라고 반문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라 하더라도 기억을 되짚어도 아빠의 누나 여자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쪽 동생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김상철 씨가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김민국 선생님, 우리의 과외니까요. 저는 귀하의 어머니를 위해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맡아준다고 해서 인사한 거 아닌가요? 제가 경찰 불러야 해요. 김상철 씨가 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부터 설명을 해보시죠. 제가 김상철 씨 아들입니다. 아들 그쪽이야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 동생은 자녀가 없어요. 한신랑을 하다가 저는 애 있던 사진을 기억해냈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라는 인간과 찍은 사진이요. 아빠라는 인간을 마음에서 지웠지만 엄마가 아프기 전 건강할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뒤 원본 사진에서는 아빠가 나온 쪽을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남자. 보세요 씨 맞죠? 저 액자 안에 있는 사진 나이가 들었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잊고 싶었지만 절대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든 사모님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자 한참을 저와 김상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머리가 아픈 듯 소파에 그대로 앉더군요.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니까 김상철 씨는 동생이에요. 근데 뭐 친동생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해. 이게 집안일인데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결혼 생활 중 다른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나도 우리 엄마도 부디 이해해 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아들까지 버리게 한 여자가 김민국 선생님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지만 아니, 김상철 씨를 알아요.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뭐라고요? 라고 반문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라 하더라도 기억을 되짚어도 아빠의 누나 여자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쪽 동생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김상철 씨가 외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 흥분한 걸까요? 김민국 선생님, 우리의 과외니까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딜 가시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도대체 한 번도 언급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벌써 10년이 지난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정말로 기절할 뻔했어요. 갑자기 가족회의가 열린다던데 김상철 씨가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순간에 우리 엄마께선 아주 혼란스러워하셨죠. 양아치인 줄 알았던 분이 돈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문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셨다며요. 그리고 한 장의 여자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태어날 땐 엄마 외엔 모르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엄마 말씀을 받아들이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니신 그 사진이 무엇인지 궁금하죠. 당신 아버지께서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여성을 알아본다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정말로 유전자 검사를 받을 건가요? 김상철 씨의 언동이 꽤 대단한데요. 아버지를 어떤 말로 꾸준히 신랑이 했는지. 안 그러다가 얼마 후 아버지가 진짜로 검사를 받으셨고 결과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래요. 이제 나의 40살 나이가 되어서 갑자기 다른 큰 동생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지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기분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맡아 올리시고 지나치게 되어 돌아가셨고 나에게 남은 남동생을 부탁하며 떠나셨다. 우리 어머니는 사실 남동생을 아들처럼 대하지 않는다. 그저 회사 일 한 가지를 주고 명절에 인사하러 오면 밥 한 끼만 대접해주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여자인데 누군지요. 아까 제게 민국 선생님이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줬죠. 그 여자는 그때 김상철의 아내가 아니었나요?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 그 아이가 없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그리고 불림이라나 뭐 그렇죠. 만약에 그 여자와 지금도 함께 있다면 나는 할머니께 지나간 얘기들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가 투병하시는 동안 보살피는 것 같았지만 이미 어머니가 아프실 때 여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여자가 보험금을 속일 채 빼돌렸다가 떠났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외할머니에게 떠넘기고 그 여자와 살기 시작했다고 전부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믿어주실지 걱정되긴 했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엄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는 30이 넘어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는 김상철의 가난한 삶을 좀 더 생각해 보았다.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죠? 그럼 김상철의 부인 그때 바람을 피웠을 때 살림을 했던 그 둘 기가 막혀 아이도 없다고 하면서 그 여자야말로 봉잡이 시절이었겠지요. 지극히 개성 있는 남자의 부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 사실 때문에 아휴, 어우 뭐야. 저기요, 김민국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잘못이 가장 컸어요. 김상철 같은 남자를 밖으로 이끌어온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도 그 여자를 모르는 그 사람을 10년 동안 원망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한 번씩만 보는 것도 아니겠지만 짐승도 자신의 새끼를 버리지 않는데 김상철은 그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 그저 지나칠 수 없겠네요. 어머니와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세상에, 근데 뭐 이런 운명이 다 있다니까? 민국쌤이 김상철의 아들이든 뭘든 이복 형제라 하더라도 김상철의 피는 계승되어 쌤이 김상철의 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럼. 아버지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리훈 선생님과 함께 키워낼 생각이었던데. 민국쌤, 이 같은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인이 필요할 때 엄마는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고 진실이 드러나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는 사모님의 연락을 받고 사모님 댁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사모님의 어머니와 상가도 있었습니다. 상가는 왜 오는지도 모르는 듯했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했고요. 이분은 누구? 우리 훈이의 과외 선생님이고 고등학교 1등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적 있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낯을 읽네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성함이 김민국 선생님이었다. 김민국이라고? 그 순간 그 인간의 얼굴이 정말 싫어져서 그 인간 옆에 있던 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멍하니 김상철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누나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상철아, 10년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자 내 동생이라며 찾아왔을 때 내가 아프다는 병원에 오지 않고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아내가 돌아가자 보험금으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자식을 버리고 그 여자와 살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줄 알았다면 너를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이해가 어려운데
서울에서 대학생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있나요? 노인이 그 교토라고 하는 사람을 상처받은 것 같은데 왜 할머님이 훌륭하게 키우셔서 배움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교양 있는 사람 같다고 손을 안 올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남이 우리 집에 팔을 내밀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내밀 상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으며 그곳이 남편이 소유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천이나 한마디를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의 유월호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상철아, 10년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자 내 동생이라며 찾아왔을 때 내가 아프다는 병원에 오지 않고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아내가 돌아가자 보험금으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자식을 버리고 그 여자와 살았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줄 알았다면 너를 우리 가정으로 받아들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서 그건 이들 명의로 안 해준 거다. 그 찜찜한 이유를 토통 모르겠더니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네. 그 집 내놓을 거니까 집 비워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린 어떻게 하라고. 아,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아버님 아들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아버님 핏줄이 맞다고요. 내가 김상철. 니놈이 아픈 안 해두고 바람핀 거, 10년도 더 지난 거, 그거 증거 찾아서 상간녀 고소라도 해주려. 내 놈이 수령한 보험금 그거 다 토해 내게 해줄까? 나야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너들이 뭘 할 건데 소송해보든가. 나 김앤장이 아는 변호사 한둘 아니야? 나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짐 싸서 나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여기 있는 민국 선생님네 아들한테 해야지. 너 같은 인간. 아빠로 둔 게 일생일대 점이겠지요. 받아야지. 안 그래요. 민국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아빠와 상관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과를 받아주거나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말없이 그 둘을 노려보았어요. 당장 나가라. 경호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모님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상철 그 상관 얼굴을 쾅쾅 발로 박. 요 미련이 남은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들은 싸랩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뭐류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민국쌤 나는 뭘 도와줄 수 없어요. 할머님은 어떻게세요? 민국을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사실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다. 어디 병원이요? 사모님과 사모님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날 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훌륭한 의사님이 계신다고 해요. 사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할머니는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나는 훈이와의 과외를 열심히 했어요. 과외비 정말 부족함이 없게 챙겨주셨어요. 사모님 아들인 훈이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훈이도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디든 좋아요. 원래 거기도 못 갈 뻔했는데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후로도 사모님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넓은 집으로 옮겨 할머니를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넘은 뒤 제가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모님이 소개시켜주신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 소원이 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몇 달 뒤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평생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너 같은 인간. 아빠로 둔 게 일생일대 점이겠지요. 받아야지. 안 그래요. 민국쌤,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아빠와 상관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과를 받아주거나 용서를 한 것은 아니었어요. 말없이 그 둘을 노려보았어요. 당장 나가라. 경호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모님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김상철 그 상관 얼굴을 쾅쾅 발로 박. 죄송합니다. 텍스트가 너무 짧아서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